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하연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 빌라의 복층 타입 하나 소개를 해드리러 이렇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완전 신축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양을 시작한 지 2년이 넘은, 그러니까 미분양 세대 복층 한 세대가 남아 있는 거라 가격대가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제가 최근에 소개를 해드렸던 파주에 있는 집들, 또 고양시에 있는 집들은 복층이 다 3억이 넘거나 심지어는 4억이 넘는 곳들도 있었죠. 그런 곳들을 영상으로 다 확인을 해 보셨을 텐데요. 이곳은 시간이 좀 지나고 미분양이다 보니까 2억 중반대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양가는 제가 영상 후반에 또 설명란에다 기재를 해드릴 테니까 그쪽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약 17평이고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아래층과 다락을 모두 합쳐서 약 50평인 복층 타입. 지금 시작할게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입지 조건을 영상을 시작했던 이 테라스에서 하고 내부 영상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앞쪽은 이렇게 길이고요. 이 길 따라서 차로 쭉 내려가면 저기 보이는 이 대로변까지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분이면 대로변으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이 대로변을 쭉 따라서 계속 직진을 하다 보면 자유로가 나옵니다. 1자유로, 2자유로가 나오는데 2자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직진만 하면 상암까지 도착하는데 25분에서 30분이면 됩니다. 제가 2년 동안 와이프가 임신을 해서 계속 아침에 출근을 시켜줬었는데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고요. 또 최근에도 계속 출근을 시켜줘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셋째를 잉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시켜주고 있는데 2년 전보다 차가 확실히 많이 늘어나기는 했어요. 그래도 시간은 크게 변동은 없더라고요. 보통 30분이면 상암까지 도착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앞에 학교 보이시나요? 초중고가 이 운정 신도시 안에 몰려 있는데 여기서 차로 이동을 하게 되면 한 6에서 7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만 도보로는 현재는 이 건너갈 수 있는 다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통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길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저 끝에서 우회전을 한번 할 수가 있는데요. 우회전을 한번 하게 되면 바로 거기에 이마트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마트와도 아주 가깝게 있으면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들 모두 5에서 6분이면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내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미분양 복층 다녀 세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은 엘리베이터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이용해서 4층까지 올라오셔야 되기 때문에 가족분들 중에 연세가 좀 있으신 가족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현장은 좀 추천드리기는 어렵겠죠. 그게 아니라 반대로 그냥 4인 가족 또는 5인 가족 정도 되는데 엘리베이터 필요 없고 조금 시세보다 저렴한 복층을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한테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현장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대 현관은 아주 넓은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통 크기보다 조금 작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크기고요. 세대 현관 들어와서 앞에 신발장이 3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집은 일괄 소등 장치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아서 이렇게 전체 소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차단기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차단기를 내리실 일은 별로 없겠죠.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중문은 3연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면 굉장히 독특한 구조입니다. 뭐가 독특하냐면 방이 이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거실 주방은 이렇게 골목을 지나서 저 끝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의 복층이고요. 자, 이 계단은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먼저 거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실 주방이 이 안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이 소파 자리가 굉장히 넉넉한 편입니다. 이쪽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6인용 이상의 소파도 설치는 가능하지만 아트월하고 좀 맞춰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4인용 또는 6인용 소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겠죠. 또 소파 자리 쪽에는 이렇게 환기창을 3개 따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거실 방향은 지금 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사용된 창호 LG 지인 이중창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 위에 시스템 에어컨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 사실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집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10곳 중에 한두 곳? 네,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 집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정면 거실 앞을 보면 막힘은 없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뷰가 그림이 아주 뭐 예쁘지는 않죠. 저기 앞에 골프장도 보이고 저 끝으로는 뭐 여기랑은 상관은 없지만 뭐 교회도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 하는데 막힘은 없어서 좋은데 그림이 아주 아름답지는 않다는 거, 요거는 참고를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거실 한번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주방을 좀 보겠습니다. 주방이 거실과 앞뒤로 마주보는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측면으로 붙어 있습니다. 먼저 식탁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이 앞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건 이 아래쪽에 수납장을 사용을 못하니까 그것보다는 이쪽으로 최대한 밀착시켜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도 식사하는데 문제가 없고 수납장을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또 이쪽에 이렇게 앉으셔도 이쪽 길목으로 통행하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식탁 자리를 이쪽에 봤습니다. 또 주방은 기본적으로 디귿자 구조이기는 한데 아주 넓은 주방은 아닙니다. 개수대가 이렇게 거실을 바라보게끔 설치가 되어 있고요. 메인 쿡탑은 3구 가스레인지, 또 냉장고 자리는 여기 메인 냉장고 한 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주방 옆에는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이 미닫이 문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공간이 되게 네모 반듯합니다. 그래서 김치 냉장고는 이 안쪽에, 세탁기는 저쪽 끝에다가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꽤 넉넉한 다용도실 위로 이렇게 수납 선반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실 주방 살펴보셨고요. 이제 저 뒤로 가서 방들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안방부터 살펴볼게요. 이쪽이 안방입니다. 자, 안방 넉넉한 편이죠. 침대 놓고 이쪽에다가 뭐 책상이나 화장대 놓고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데 최근에 지어지는 집들처럼 북박이장이 있거나 아니면 드레스룸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북박이장을 설치를 하신다 그러면 창측이 아니고 정면에 들어와서 이쪽에다 설치를 하시겠죠. 그리고 침대는 이쪽에다 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 안쪽에는 욕실은 있습니다. 정면에는 커다란 수납장이고 아래쪽에는 선반, 양변기, 세면대, 칸막이 샤워부스는 아닌데요. 샤워 공간이 이렇게 턱이 살짝 내려가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잘 만들어져 있는 넉넉한 크기의 안방 욕실입니다.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꽤나 넉넉한 편입니다. 또 이쪽에는 중간방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방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세로가 살짝 긴 방인데 여기도 그냥 싱글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정도 놓고 쓰시면 좋을 그런 중간방이고, 중간방이나 작은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은 따로 설치되어 있진 않습니다. 또 작은 방 보기 전에 이쪽에 메인 욕실 하나가 있는데요. 환기창 잘 되어 있고 수납장은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꽉 채워져 있고요. 선반, 그 다음에 양변기, 세면대인데 메인 욕실은 칸막이 샤워부스를 만들어서 샤워 공간을 분리해 두셨습니다. 자, 이런 메인 욕실 옆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뭐 중간 방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크기가 살짝 줄어들었고요. 네모 반듯한 편이라서 싱글 침대, 책상 하나 정도 놓고 자녀분들 방으로 쓰기에 딱 좋을 크기의 작은 방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가 좀 독특하죠. 들어와서 복층 계단 보이고
길 따라 쭉 내려가야 거실 주방이 나오고 방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복층 타입. 자, 아래층 모두 살펴보셨고요. 이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계단 폭을 표시를 할 건데요. 폭은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사람이 한 명 올라다닐 정도의 폭이고요. 계단이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경사가 살짝 있고요. 어린 자녀분들 좀 있다 그러면 아직은 좀 혼자 올라다니기는 어렵겠죠. 예,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복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 이 길이만 놓고 본다면 네, 역대급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벽에서부터 저 끝에까지가 11m가 넘으니까 정말 역대급 통다락이죠. 그런데 저 안쪽에 방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을 소파를 이쪽에다 이렇게 놓고 위에다가 장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해서 빔 프로젝터를 이쪽에다 이렇게 비춰서 영화관처럼 쓰시거나 한쪽 벽면을 수납장으로 다 채우는 겁니다. 저 끝에까지. 비용은 좀 들겠지만 아이들 장난감으로 빼곡하게 채워 놓으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쓰시기 나름이겠죠. 자, 이렇게 넓은 다락 안쪽에 방이 있는데요. 제가 친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등 보이시나요?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서서 다녀도 머리는 닿지 않습니다. 제 키가 175인데 이 등까지는 175 정도 된다면, 그러니까 제 키 정도 된다면 무리 없이 서서 다닐 수 있는데 저보다 키가 좀 크신 분들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머리가 좀 닿겠죠. 그래서 살짝 숙이고 다니실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안쪽에 이렇게 들어오면 방 2개와 창고가 있는데 먼저 이 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방도 층고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좀 작기는 한데요. 침대 갖다 놓고 침실로, 그러니까 아이들 방으로 쓰기에는 무리가 없는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층고를 보여드리면 이 창이 있는 곳까지 와도 제가 전혀 숙이고 있을 필요가 없이 꼿꼿하게 서 있으니까 여기는 180 정도가 되셔도 이렇게 서서 다니실 수 있는 그런 복층 첫 번째 방 살펴보셨고요. 이쪽이 두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보다는 더 넓어져서 여기도 성인이 침실로 사용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고요. 층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쪽보다는 살짝 조금 더 층고가 낮은 편이긴 한데 이쯤 와야 좀 제가 살짝 숙여야 되니까 175 정도 되면 이 방, 성인방으로 사용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쪽에는 작은 창고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뭐 계절용품 같은 걸 보관을 하시거나 그 외에 기타 잡다한 물건들을 이쪽에 보관을 하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복층에 있는 방들 또 창고 공간까지 모두 살펴보셨고요. 마지막으로는 테라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영상을 처음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인데요. 테라스도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폭도 넓고요. 이 길이도 상당히 길어서 쓸모가 상당히 있는 테라스고요. 또 여기에 수도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쓰는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기 콘센트는 따로 안 보여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 콘센트 설치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설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또 이 집의 복층은 여기가 난간대가 아니라 이렇게 벽으로 높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뭐 건물 층수도 가장 꼭대기 층이니까 외부에서 볼 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아래층에서 이렇게 올려다 봐도 전혀 이 공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독립적인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 옆 세대하고도 부딪힐 일이 없고요. 정면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측면 쪽에서도 이쪽에서도 전혀 외부하고 마주칠 일이 없는 그런 독립적인 공간으로 쓰기에 아주 좋은 복층 테라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복층 빌라 미분양 자녀세대 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곳의 가격은 2억 6,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파주 야당동 쪽에서 분양하는 복층 빌라보다 약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